네, 이번에는 메타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 액체 표현 같은 그런 아이들을 만들 때 좀 많이 쓰여왔고, 뭐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능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라서 한번 알아두시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 아이들 중에 하나이고요. 음, 여기서 예제를 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볼이라고 하는 아이는 또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아이들 중에 메타볼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클릭해서 꺼낼 수가 있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를 차일드 시켜서 메타볼 안에다 차일드 시켜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메타볼 디폴트 쪽에 가 보시면 메타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구가 이렇게 세 가지 구가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인데 얘가 메타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멀리 떨어지면 분리가 되지만 가까이 들어오면 서로가 만약 이렇게 있는 식으로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이 있는 것처럼 처리가 돼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붙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다시 분리되고 이런 중간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재밌는 아이고요.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 이 헐 밸류 값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밸류 값이 커지게 되면 조금 더 이 붙는 그 힘의 그 작용이 약해지는, 그래서 부피 자체가 이렇게 좀 쪼그러드는, 헐 밸류 값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되면 서로가 뭉치는 힘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아주 크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메타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 서브디비전, 렌더 서브디비전 해서 이렇게 크기 값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디터라는 거는 저희가 뷰포트에서 확인하는 이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렌더에 관련된 옵션은 실제로 최종 렌더를 걸었을 때 적용되는 값입니다. 이거는 곧 에디터로는 좀 가볍게 보고 실제 렌더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걸고 싶을 때에 시퍼디에서는 이렇게 에디터 세팅하고 렌더 세팅을 구분해서 쓰는 오브젝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메타볼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면 구조를 이제 선으로 표시되는 모드로 바꿔보시면 면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 값의 이 크기 수치 값이 이렇게 작은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아주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러프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서브 디비전의 크기 값이 아주 작은 수치로 기록이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면 처리가 되는데, 이 부드러운 면 처리가 되면 물론 좋지만 면의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너무 씬을 무겁게 돌리게 되면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져요. PC 자체가, 컴퓨터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최종 세팅은 이제 아주 디테일이 높은 작은값으로 놓고, 에디터에서는 약간 러프하게 큰 동세 정도만 확인하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구분해서 쓸 때 이렇게 에디터 세팅과 렌더 세팅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옵션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덩어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플라인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타볼을 좀 꺼보시면 서클이라든지 이런 헬릭스라든지 서클 뭐 이런 아이들도 메타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덩어리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헬릭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모양을 변경시켜 주셔도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도 인식을 해서 메타볼이 덩어리로 만들어준다. 그런 재밌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스플라인 자체가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저희가 자유롭게 그린 이런 방식의 스플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스플라인 자체 스케일을 약간 키워볼까요? 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좀 가깝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네. 그래서 스플라인도 인식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뭐 자유도형, 뭐 이렇게 약간 액체 표현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버전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볼륨이라고 하는 또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륨이라는 오브젝트는 또 뭐 스플라인, 뭐 파티클, 뭐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인식을 해서 지금 메타볼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부피가 있는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뭐 볼륨이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볼륨이라는 아이가 나온 지 버전이 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근이었어요. 볼륨이라는 아이가 나온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메타볼이 굉장히 좀 유니크한 오브젝트에 속했는데 지금은 볼륨으로도 훨씬 더 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볼륨도 후에 모션 쪽 파트에서는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은 초보 단계에서는 하지만 메타볼로도 아주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을 가지고 많이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재밌는 작업, 조금 더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붙일 수 있는 작업을 많이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모드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당기기만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큐브 자체에 여기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태그라는 아이를 보시면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태그 자체가 좀 카테고리가 다시 새롭게 나뉘었는데 모델링 태그 쪽에 보시면 메타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보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따로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값이라든지 힘의 영향력을 받는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별로 각각 따로따로 뭐 힘의 크기를 뭐 크게 작게 약간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힘의 방향을 이제 네거티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마치 이렇게 볼륨 자체를 빼는 듯한 뭐 이런 접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끌어당기는 뭐 이런 작용도 할 수 있고 네거티브한 공간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이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주 충분히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많이 가지고 놀아보시고 또 메타볼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이런 프로젝트 예제들이 굉장히 검색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한번 접해보시고 그렇게 잘 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메타볼이 이런 거구나 뭐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희 기본 컨셉 개념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